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티어원의 박이사입니다. 오늘은 예비창업 패키지 공고문을 같이 읽고 작년이랑 어떻게 변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는 없으신데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부시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제2의 월급을 뭔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반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자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은 또 무섭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화 자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선정이 되시면 약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에 달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아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공고문도 같이 읽어드리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을 그러려면은 먼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고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그 공고는 2월 중에 뗀다고 했었는데 2월 23일 날 공고가 나왔고요. 자, 사업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왜 하는 사업이냐? 혁신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혁신적인 어떤 그런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현실이 돼서 우리 나라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런 혁신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돈이 부담돼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혁신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이 예비 창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해서 결국 근데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사업이 점점 번창해 나가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점점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혁신 기술 창업이라는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잘 보여줘야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건데,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할게, 직원 몇 명 뽑을게,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서에 녹여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목적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으셔야 되죠.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만 되는데 기창업자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가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없으셔야 돼요. 예비 창업자여야 된다. 자, 지원 내용은 이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 개요니까 사업화 자금을 약 5천만 원에서 평균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최대 1억까지. 왜냐면 이거는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누구는 뭐 최소 뭐 5천만 원 이상은 거의 다 주는 것 같고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사업화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BM 고도화, 뭐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라든지 뭐 이런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창업에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품 개발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담, 전문,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거의 30시간 정도를 진행해요. 1회에 거의 3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멘토링 같은 걸 받으면서 사업에 더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 거죠.
협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 올해 12월까지로 거의 예정이 돼 있고요. 선정 규모는 99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한 명당 1억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거의 1,000억짜리 규모의 엄청나게 큰 지원 사업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는 안 하죠. 거의 메인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거의 메인이 되는 지원 사업이 바로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는 792명을 뽑고 특화 분야는 200명 뽑는데 일반 분야랑 특화 분야 어떻게 나뉘는지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개요를 알아본 거고요. 자, 신청 자격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기창업자 중에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 뭐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프리스쿨 완료 기업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해당 없으실 거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경우에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낸다면 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가지의 어떤 조건만 충족하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써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일반 분야랑 특화 분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일반 분야는 그냥 거의 모든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화 분야는 이제 여성 분야가 있고 소셜 벤처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만 신청이 가능한 여성 분야로 쓰셔도 되고요. 여성분들은 소셜 벤처 분야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소셜 벤처 분야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보증 기금에서 소셜 벤처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이제 100명 먼저 뽑으니까 만약에 이걸로 붙으셨다가 창업 후에 3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소셜 벤처 기업 판정을 못 받으시면은 이게 실패 판정 나요. 이것도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소셜 벤처 분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신 다음에 지원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일반 분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뭐 이렇게 체납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창업 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안 되니까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에코 스타트업 예비 창업 패키지 되셨는데 일반 예비 창업 패키지고 하시면은 둘 다는 중복이 안 되세요. 그런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의무 사항으로서는 이거 잘 당연히 지금 쓴 사업 계획서대로 잘 하셔야 되고 무조건 사업자 등록하셔야 돼요.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업자를 꼭 내셔야 됩니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돈 다 받아 놓으시고는 사업자 등록 안 하시면 문제 발생하고 아까 소셜벤처 분야 말씀드렸죠? 3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판별 결과 통지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소셜벤처 기업이 됐다는 인정받았다는 걸 받으셔야 돼요. 여기 링크 나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진단 같은 거, 자가 진단 같은 거 해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아요. 내용은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원 내용은 아까 이제 12월까지 협약 기간이었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돈 지원해 준다는 거랑 어떤 그런 프로그램 제안한다는 거 그리고 멘토링 받는다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업화 자금 받으시면은 이게 비목이 있어요. 이 비목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안에서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좋은 점은 일단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외주 용역비에다가 다 써도 되고 재료비에다 써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주 용역비는 뭐 30%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한도가 없으니까 집행 기준에 대신에 양산 자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까지는 사업화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1만 개 만들겠다, 2만 개 만들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양산이잖아요. 근데 그런 양산 자금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발까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양산 부분부터는 본인이 이제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창업 활동비는 월 50만 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창업 프로그램 제공하고 전담 전문 멘토링 제공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신청 접수 기간 3월 15일 16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또 2시간 또 착각하고 계시다가 이거 또 못 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16시 정각입니다. 네, 반드시. 그리고 이거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회원가입도 미리 해놓으셔야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 사업 신청서를 쓰기 때문에 사업 신청서를 미리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날 가가지고 하다가 늦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냐면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명 인증하셔야 되고 뭐 기업의 경우는 이제 기업 인증 실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신청자 예비 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되고 당연히 타인이 신청하면 안 되고 신청자는 한 개의 주관기관 선택해야 돼요. 주관기관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주관기관 선택해야 되는데 주관기관이 반드시 만약에 내가 뭐 인천에서 사업을 한다. 그럼 인천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북에 있는 걸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상관없으니까 하고 싶은 주관기관에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아주 간단해요. 사업계획서 한 부만 내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한 부만 내시면 되고 사업 신청서는 온라인 그 K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업 신청서랑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해당하는 게 있으시면 내면 되는데 거의 해당 사항 없으실 거니까. 그리고 용량 제한이 30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이제 그림 같은 거 많이 넣게 되실 텐데 용량 잘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FAQ 읽어봤는데 뭐 한글 파일로 그대로 내셔도 돼요. 알아서 PDF로 전환해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 서류하고 발표입니다. 예, 서류하고 발표인데 새로 생긴 게 이제 보통 이제 서류는 만약에 이제 792개 임명을 뽑으니까 그러면 2배를 뽑아요. 서류에서. 그리고 발표 평가하고 평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에 사전 면담이라는 게 생겼어요. 보니까 예비 창업자가 어떤 창업 목적이 어떤지 이게 이행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러면은 어차피 뽑아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면담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도 사전 면담은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 평가하고 발표 평가 점수로 최종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는 2배수 내외 선정할 때까지만 이제 사용하게 되고 발표 평가는 최종 평가에 들어간다. 발표 평가가. 그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점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요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린 뉴딜 관련 분야로 창업 예정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 있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1점을 주신다고 하는데 1점을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해서 그게 포함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1점을 주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되실 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가점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떤 그런 바이오나 이런 쪽에 점수를 많이 줬었고 예전에는 또 AI, IoT 뭐 그런 쪽에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환경 쪽에 1점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평가지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그리고 기업 구성인데 이거를 우리가 PSST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서류나 발표, 평가, 지표 모두 이 PSST에 관련된 것들을 묻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5일, 16일까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 신청서를 내면 이제 4월 중에 선정평가해서 5월에 이제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 계약서 같은 거 써요. 그럼 협약하신 다음에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시고 사업을 수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최종 보고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24년 2월 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약을 하시고 이게 사업에 선정이 되셔도 그냥 선정됐다 좋다 이게 끝이 아니고 끝까지 사업을 잘 수행하셔야 돼요.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수업도 진짜 많이 들어야 되고 멘토링도 계속 받으셔야 되고 사업자도 내셔야 되고 또 사업에 성공도 하셔야 돼요. 제품 개발도 성공하셔야 돼요. 하시다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5천만 원에서 1억이라는 돈을 쉽게 그렇게 그냥 주진 않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고문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기간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관기간을 선택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온 학교도 여기 있네요. 특화 분야는 이제 소셜벤처는 벤처기업협회고 아까 여성 얘기한 곳은 한국여성벤처협회 여기가 주관기관이 됩니다. 네, 그런 곳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설명회가 또 있어요. 3월에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거의 3월 14일, 15일 날 제출하는데 사업 설명회가 14일 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빨리 해야 될 텐데. 사업 설명회 제가 봤을 때는 줌으로 하는 거 가장 빨리 하는 거를 찾으셔가지고 그거 하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공고문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사업 계획서잖아요. 근데 사업 계획서가 제가 보니까 작년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쓰기 어려워하시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식의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 가이드도 예비분들, 초기 창업분들, 뭐 도약 단계 분들, 뭐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예비 창업자들은 경험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을 고려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실현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 드리는 건데 이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고려해야 될 주안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지만 사실 사업계획서의 진짜 목적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고객을 정의하고 내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갈 거고 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작성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적어보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제 구성 항목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PSST 사업계획서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P 부분, S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P는 이제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제품 서비스의 필요성과 근거, 그리고 그 제품에 따라서 정의된 시장, 그리고 그것의 적정성, 뭐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서 써야 된다는데 이 밑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고 그 문제점을 보면서
어떤 시장에 이를 제공할 경우에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게 제공할 가치나 혜택이 무엇인지를 문제 인식 단계에서 잘 적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S입니다. 실현 가능성. 그래서 그 정의된 아까 1번에서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장 전략. 제시한 해결 방안을 통해서 최종 산출한 제품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지. 왜냐하면 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직원들도 뽑을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있는지. 그리고 팀 구성, 혼자 할 건지 팀원들이랑 같이 할 건지.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만 썼었는데 작년에는 대표하고 팀원들 역량만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 협력 업체들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까지 다 얘기해줘요. 기본 구조는 PSST인데 이거 유지하면서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 될 수 있도록 항목의 순서를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사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통 읽으시는 분들이 그 전문 심사 요원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이랑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더 검증이 필요한 사항들을 신규 항목으로 신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서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일단 처음 쓰는 사람들은 너무 쓰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그리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문가들 그런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이게 평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계획서 기본 틀은 계속 똑같은데 계속 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좋고 신설되거나 뭐 통합된거나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 현황이나 개요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용어만 변경됐을 뿐이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PSST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원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고 오른쪽에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으로 그냥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제목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동기, 추진 경과, 개발 목적이었는데 얘네를 하나로 바꿔버린 겁니다. 창업 아이템 왜 이거를 만들고 싶은지 배경하고 그리고 필요성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목표 시장 분석이었는데 목표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만 문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대로 쓰다 보면은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되면은 했던 얘기 또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통합을 시켜버림으로써 약간 읽었을 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자,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현황, 준비 정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하나 첫 번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걸 진짜 실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통합시켜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전략인데요. 성장 전략은 창업 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이 있고 추진 전략 그리고 신설됐어요.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도 이게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자금이 있고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잘 하시는데 이게 보면은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이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업계획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신설해 놓은 것 같아요. 성장 전략에서.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하고 원래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 있었는데 2번, 3번이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 통합.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게 하나 들어간 거죠. 쓸 게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팀 구성도 원래는 대표자 현황하고 팀 현황만 넣으면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버렸고 그리고 강화한 건 뭐냐면 외부 협력 현황 및 활용 계획. 그러니까 보통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하게 되시면 서비스 개발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다 못하잖아요. 제품 개발하려면 외부 업체, 뭐 공장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뭐 설계해 주는 곳 이런 곳과 협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적는 게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미리 외부 협력 업체들이랑 연락을 해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그분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그게 강화된 거고,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은 신설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ESG라고 얘기하는데 그 ESG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설됐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또 이거를 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요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거는 그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고문 읽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